안녕하세요. 명쾌한 진료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캐릭터는 성형외과 의사 차정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의사라고 하네요. 차정원은 어떤 환자를 만나고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명쾌한 진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미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범죄 피해자들을 성형수술을 통해 치료 이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의 이야기이자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형사와 성형외과 의사의 공조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캐릭터의 질병을 알아보는 것과 달리 페이스미의 주인공 차정원이라는 캐릭터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형외과 의사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인데요. 환자의 심리를 간파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야, 냉철하고 어찌 보면 감정이 없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근데 상담만 받고 돌아가는 환자를 따라붙는 남자가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갑자기 다쳐서 왔네요. 어이구, 이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더블 보드라 수술방 세팅이 아주 깔끔하게 전동이 잘 돼 있네요. 이게 철두철미한 성격의 의사인 것 같아요. 얼굴 쪽 열상은 응급실에서도 자주 꿰맬 일이 있는데 영상 내용처럼 광대뼈까지 닿는 깊이의 상처였다면 얼굴 근육과 신경 손상을 고려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성형외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상처의 깊이나 어떤 조직이 손상되었는지까지는 영상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게 분위기로 보아 수술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의사로 표현되는 듯합니다. 수술을 깔끔하게 한다는 것은 신경 손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혈관 손상 같은 게 있으면 출혈이 많지 않은 상태로 깔끔히 연결해주고 근육 아래와 위의 근막층을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촘촘하게 닫아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우선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엑스레이와 페이셜 CT를 찍게 되는데요. 봐서 이상이 없으면 상처를 생리식염수로 씻고 화상풍 예방주사와 진통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봉합은 얼굴이니까 보통 6번 나일론 실로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깊은 열상인 경우에는 성형외과에 의뢰하면 수술방을 잡고 수술실에서 봉합하고요. 네, 그럼요. 응급실에 온 환자가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어떤 기전으로 다쳐서 온 건지 예상이 됩니다. 얼굴 긁히고 옷 찢기고 팔 한쪽 잡고 엉거주춤 걸어 들어오는 학생은 자전거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쪽 발목을 끌면서 들어오는 중년 여성 환자는 발목에 말레올라 프랙처라는 경비골 골절을 고려해야 하죠. 성형외과 전공의 때 대학병원에서 다 수술해봤고 하니까 재건수술, 특히 화상 제거는 모두들 하실 줄 아시죠? 성형외과 의사라면. 다만 우리 의료 현 상황 특성상 재건 성형 전문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재건 성형 파트는 국내에서는 대학병원의 성형외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정원 씨가 뭔가 나름의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다가 여자친구를 잃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의사로서 사명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겠네요. 그래서 응급의학과에서 성형외과로 흉을 바꿨군요. 화상 흉터에 대해서 기전을 지금 상상해보고 있는 거죠. 기전으로 봤을 때 손에 화상이 없다는 걸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본인이 막으려고 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성형외과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화상 흉터를 복구하는 건 미용과는 결이 다른 수술이죠. 저렇게 차갑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화상 흉터 관리는 피부과 영역이라기보다는 재건 성형 파트인 성형외과에서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수련받은 병원에서도 성형외과 인턴을 돌 때 전공이 1, 2, 3년차 선생님들과 병원 각 층의 화상 환자분들을 상처 소독하러 큼지막한 드레싱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병실 곳곳을 다니는 게 큰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미용 성형은 원래 정상인 조직을 더 미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거니까 문제없는 뼈도 깎고 피부도 도안을 그려서 제거해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고요. 흉터 최소화는 당연히 기본이죠. 재건 성형은 기존에 있던 흉이나 외상의 흔적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 완전한 결과보다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도안을 만들고 모자란 피부 조직은 다리 등에서 띄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미용 성형외과 수술과 재건 성형외과 수술은 모두 외과적 방법으로 신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용 성형외과 수술은 외모를 개선하거나 미적으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 코 성형,
안면 윤곽 수술, 주름 제거, 지방 흡입 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없고 외모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죠.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주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거나 개인의 미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비용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죠. 재건 성형외과 수술의 경우에는 사고나 질병, 선천적인 결손 등으로 인한 신체 부위의 기능과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로 화상 치료 후 피부 이식, 유방 절제 후 유방 재건, 손가락 접합 수술, 구순구 계열 수술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외상이나 암 수술 후 또는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주 대상이 되죠. 재건 성형외과 수술은 단순한 외모 개선보다는 신체의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건 성형외과 수술의 경우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용 성형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속 차정원 닥터도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점차 환자의 내면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닥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야기가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형사와의 공조가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성형외과 의사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성형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형사와 의사의 본격적인 공조, 범죄 수사물로 들어가는군요. 그럼요. 범죄 피해자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사건을 더 떠올리게 되고 특히 그것도 얼굴이면 더 자주 신경 쓰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외형을 복구하는 치료는 심리치료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 복구가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어 트라우마 극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경우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외모로 인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재건 성형을 통해 원래의 외모에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런 감정이 완화될 수 있겠고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겠죠. 사실 신체 외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모 복구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불안이 줄어들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담을 덜 느끼게 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외형의 회복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온전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체 외상은 심리적인 충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건 성형과 함께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지는 않지만 심리적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전반적인 치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 성형은 외형 회복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심리적 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특별히 강력계 형사와 공조할 일이 많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응급실에서는 강력계 형사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거나 협조 요청을 받는 일도 덜어 있습니다. 조직 폭력에 가담했던 환자가 술 먹고 칼부림하다 다쳐서 병원에 와서 난동 부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경찰 신고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미리 받아두었던 형사 연락처로 연락해서 사건이 해결된 때도 있었어요. 간혹 형사 수사 목적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요청을 받는 일도 한 번씩 있었고요. 의료진과 형사와의 공조가 이루어져서 범죄도 해결되고 피해자도 치유될 수 있다면 언제든 공조가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미의 차정원 닥터와 열혈 형사의 공조가 기대되네요. 사실 성형외과 하면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가는 과라는 일반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형외과라는 학문 자체는 의료의 한 파트로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상 외상, 다쳐서 온 응급 환자를 보는 성형외과가 많지가 않아요. 의료보험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미용 성형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 생기는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정원 씨는 응급의학과 시절 환자를 구하다가 연인이 준 상처를 입고 환자들이 절박한 감정에 더는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성형외과로 전향했어요. 응급의학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외상만 보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할 수도 있는 꽤 능력이 출중한 닥터인데요. 범죄 피해자와 형사, 상처받은 의사가 성형외과를 통해 벌어지는 이야기인 만큼 매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도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진료, 오늘은 페이스미를 통해 성형외과 의사 차정원 씨가 만난 환자들을 살펴보고 재건 성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미용 성형과 재건 성형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명쾌한 진료의 최석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